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흑표의 뒤를 잇는 K3 전차에 대해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최강의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 전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차는 개박살났지만 그렇다고 전차를 퇴역시키기엔 공세에 쓸만한 게 마땅히 없습니다. 아무리 버튼 전쟁이라지만 드론 딸깍, 미사일 딸깍으로는 적을 섬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게 됐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작에 끝났을 텐데요. 그래서 러시아도 냉전시대 전차까지 긁어모아 공세에서 몸빵이라도 맡기는 등 전차의 시대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죠. 전차는 원래 경전차, 중형전차, 중전차 등 많은 바리에이션이 있었지만 2차 대전으로 주력전차 하나로 굳어진 후 60톤에 이르는 고중량 전차가 대세가 됐습니다. 게다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무거운 중량으로 시속 67km까지 달리고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든 마법 장갑으로 로켓을 수십 발 맞아도 끄떡없는 그야말로 육상전함 같은 방어력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전차 사냥꾼의 끝판왕인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의 등장으로 요즘 들어 주력전차는 영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포탑 사출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고자 전차 종주국 러시아는 T-14 아르마타라는 최강의 전차를 꿈꿨지만 현실은 전차 공장 지을 예산부터 공중분해됐죠. 부패로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는 러시아와 달리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더 많은 미국은 에이브럼스 전차의 뒤를 이을 에이브럼스 X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에이브럼스 X의 가장 큰 특징은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친환경 전차라는 점과 스위치 블레이드 무인기를 장비해 적 드론에 대비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미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가 깨지는 걸 보고 M1A2 셋 V4 개량 계획을 취소하면서 M1E3라는 새로운 개량 계획을 밝혔는데요. 에이브럼스 X를 참고한 M1E3는 2024년 3월 미 육군 홍보자료에서 무인 포탑과 자동장전 장치, 하이브리드 엔진 등 대략적인 스펙이 공개됐고 중량도 66.8톤에서 60톤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하죠. 불곰과 독수리 양쪽의 기운을 받은 한국은 K2 흑표 전차 성능이 한계가 있다고 봐서 그 뒤를 이을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 전차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K3 전차 개발은 2013년 말 육군에 의해 시작됐고 2015년 중 언론에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보통 전차 개발은 15년가량 걸리는 만큼 K3도 5에서 7년간 개념 연구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탐색 개발이 들어가고 2030년경 시제 전차를 제작하기로 계획했습니다. 120mm 주포를 단 K2와 달리 130mm 주포를 단 K3는 그 화력부터 강해졌는데요. 여기에 원격 조종하는 포탑까지 달고 인공지능 승무원까지 도입해 인간 승무원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차세대 스텔스 전차라 하기 어려운데요. 이스라엘의 엘비사가 만든 아이언비전 같이 카메라가 촬영하는 모든 장면을 헬멧 바이저로 확인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 엔진과 능동형 서스펜션은 물론 고무 궤도로 도로를 갈아엎는 일까지 막았죠. 옛날 전차들은 강철 궤도로 도로를 바깔듯 갈아엎었지만 요즘 전차들은 궤도에 고무를 덧대서 도로공사가 뒷목 잡는 일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K3는 아예 궤도를 고무로 만들어서 자동차 타이어처럼 즐기면서도 쉽게 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또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 승무원 덕에 인공지능 기술로 무인 전투 운용이 가능하고 표적을 찾아 부수기도 더 쉬워지며 하이브리드 파워팩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이 모든 걸 작동시킬 계획인데요. 여기에 에이브럼스 X처럼 정찰용 드론까지 탑재해서 기존 전차의 한계를 뛰어넘을 계획이죠. 욕심 많은 한국은 이 좋은 걸 다 넣어 만들면서도 중량은 K2보다 가볍고 포장도로에서 시속 80km로 주행하는 영창 드리프트를 찍길 원합니다. 어차피 좋은 건 다 넣어서 만드는 김에 차체까지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하고 수직 발사 미사일도 넣고 레이저 포탑도 넣고 좋은 건 그냥 다 넣었습니다. 레이저 포탑도 넣는 김에 130mm 주포를 레일건으로 만들 계획까지 있었지만 2023년 6월 공개된 K3의 모습은 스텔스는커녕 K2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레이저 포탑과 레일건은 하이브리드 파워팩이 생산하는 전력량으론 작동시킬 수 없었나 보죠. K2와 모습은 비슷해서 스텔스는 물 건너갔지만 130mm 주포를 달아서 화력은 높였고 자동장전 장치도 넣었으며 탄약 원격 이송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360도 상황 인식 장치를 달아서 전차 안에서 바깥 상황을 360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카메라와 센서를 단 덕분에 원격 주행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T-14처럼 캡슐형 승무원실도
적용해서 승무원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였으며 화면으로 바깥을 보면서 기관총을 쏠 수 있고 뭔지 모를 구멍도 잔뜩 보이는데요. 이 K3는 원래 만들려 했던 차세대 스텔스 전차 대신 다른 나라가 만들려 하는 차세대 전차들을 참고해 한데 녹여낸 컨셉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가장 아쉬운 점은 드론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드론 운용차를 끌고 다닌다는 점으로 에이브람스 X도 스위치블레이드 무인기를 운용하는 만큼 미래 전장에서 불리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현실과 타협하는 줄 알았지만 2024년 6월 17일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에서 차세대 전차의 모형과 재원을 공개했는데요. 원래 컨셉으로 돌아온 차세대 전차는 집 나갔던 정찰용 드론도 돌아왔고 스텔스형 차체와 다목적 유도 미사일도 적용된 미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차세대 전차의 전투 중량은 55톤 이하로 K2보다 가벼운 중량이라 10톤만 빼면 레드백 장갑차와 맞먹는 중량입니다. 중량을 줄이면 그만큼 장갑도 줄어서 전차로서는 치명적이지 않나 싶지만 60톤 이상 나가는 전차는 수송도 어렵고 험지와 진흙탕 돌파도 어렵습니다. 만약 운전이나 수송 미숙으로 전차가 전복되면 60톤이 넘는 쇳덩이를 일으키는 건 웬만한 크레인으론 시도조차 할 수 없는데요. 전차가 장갑차만큼 가볍고 튼튼하면 최고지만 그게 됐으면 많은 나라가 차세대 전차를 40톤급으로 통일했겠죠. 차세대 전차는 드론으로 주변을 정찰하고 위협을 피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날고기는 차세대 전차라도 숨어있는 보병이 쏘는 대전차 미사일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데도 숨어있는 보병이 쏘는 대전차 미사일을 피하지 못하면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능동방어 장치죠.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전차도 당연히 능동방어 장치가 들어갔고 대전차 미사일을 교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부수는 하드킬 방식입니다. 대전차 미사일도 발당 1억 원까지 오른 만큼 웬만한 방해는 뚫고 날아갈 정도로 똑똑해져서 직접 부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대전차 미사일은 그렇다 쳐도 적 자폭 드론이 날아오면 어떨까요? 정찰용 드론이라도 자폭 드론의 몸통 박치기에서 동귀어진을 노릴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차에 정찰용 드론이 몇 기나 실릴지 모르겠지만 2기 이상 실린다면 일부는 방어용으로 소모해도 되겠죠. 거기에 인공지능 얘기도 다시 언급되면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소대 단위 무인 전투도 가능하다지만 아직 개념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미정입니다. 미군이 보여준 네트워크 중심전, 즉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게임하듯이 지휘할 수 있으면 군의 전투력은 아주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차가 정찰용 드론으로 얻은 정보를 소대 단위로 보내주거나 상급 부대에 보내줄 수 있다면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한데요. 심지어 포병 부대에 적의 위치를 보내줄 수 있으면 포병이 왜 전장의 신인지 보여줄 수 있겠죠. 다만 K3 차세대 스텔스 전차는 아직 실물이 나오지 않은 컨셉트카라 실제로 나오기 전까진 어떨지 예상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만 나와준다면 K2와 함께 우리나라를 지키는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되겠죠. 좋은 건 다 넣어서 만든 K3 전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